안녕하세요, 모든 학생 여러분. 어젯밤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치열하게 페이크 무브를 보여줬습니다. 가격이 급등해서 스톱로스를 건드린 후 다시 급락하면서 4시간 차트의 다이버전스까지 만들어냈죠. 사실 이런 페이크 무브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우리가 차트를 멀리서 보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명확한 행보 구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4시간, 주간, 그리고 일간 차트에서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다이버전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직 롱 포지션을 잡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롱을 잡으면 일단 올라가면 눌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20%, 15%처럼 원하는 대로 스노우볼링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한 발씩 눌리게 되고 스노우볼링은 확실히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남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완너디설도 총알을 흩뿌려 이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펠릿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플레이를 위해 약 45m 정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소식은 두인데 금시장과 베트남은 서로 합의에 도달했지만 태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파트에서는 마이크 세일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살 때 각자 타이밍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3, 0달러일 때 모든 조건이 갖춰져서 매수하고 또 어떤 사람은 6, 0달러일 때 모든 조건이 맞아서 매수하게 된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10만 달러일 때 모든 조건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0만 달러일 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누가 언제 그런 타이밍을 맞출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XM이라는 브로커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며 전 세계적으로 FSC, DFSA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인가를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용자들이 XM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외환, 금, 대출 등 다양한 거래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팀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서머 서포터 프로그램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유튜브 구독을 하시면 현재 주간으로 포트폴리오 관리와 관련된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셋 웨이브 3 쪽에서는 자산을 계속 추가하고 있는데 현재 50개의 자산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클라스인 쪽에서는 현재 두 가지 Begin to Wind와 커버드가 있습니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웨일라니가 초보자들을 위한 기초부터 모두 가르쳐드립니다. 마켓 사이클, 머니 매니지먼트, 기본적인 페이지 방법, 트레이딩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트레이딩 쪽에서 비트코인, 크립토, 금 선물 거래를 온사이트로 진행하는 방법까지요. 그리고 가스고에서는 고급 지식을 추가로 배우는 특별 클래스도 있습니다. 스노우볼, 숏 포지션을 통한 가치 고정, 가드노먼을 보는 방법 등도 다룹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내용을 실제 시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웃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 아침에 강하게 반등해서 꽤 활기찬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강하게 치솟으면서 완전한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이 약 3% 상승해서 마감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2.9% 정도였던 것 같아요. 꽤 괜찮은 양봉이지만 여러 타임프레임에서 약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함께 분석해볼 예정입니다. 대타임프레임이든 소타임프레임이든 거의 모두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지나치게 강한 상승을 믿지 않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웃코인도 15% 정도 급등했고 TIA는 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구간에서 더 좋아진 종목은 아마도 이미 신저점을 찍은 FTX, TS, ETH 그리고 ETA로 보입니다. 이들은 10% 정도 상승했어요. 유니도요. 유니는 저희 리스트에 있는 종목인데 저는 스팟 물량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유니는 11% 상승했습니다. 곧 두 개의 아웃코인도 간단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팽인덱스 파트에서는 탐욕 구간인 73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익스트림 그리드 극단적 탐욕 구간에 진입할 것 같아요. 이 두 구간에서 이미 한동안 머물러 있었고 비트코인 쪽에서는 약 한 달 정도 이 구간에서 계속 스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롱숏 비율 파트로 넘어가면 어제는 포트폴리오가 폭발했죠. 저도 피해를 봤습니다. 손실을 입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데일리 타임프레임이 마감된 걸 보고 조건에 따라 다시 진입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금을 분할해서 이 부분에서 트레이딩 할 수 있도록 자금과 탄약을 나눠뒀습니다. 이전 라운드에서 얻은 수익 중 약 45개의 탄약을 리밸런싱에 사용했습니다. 이번 리밸런싱은 다른 포트폴리오로 이동했고 DCA 분할 매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매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약 4, 5번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롱숏 포지션의 청산 부분을 보면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3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어제 청산당했습니다. 그래서 캔들이 크게 형성됐죠.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는 곧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는 3가지 차트도 함께 볼 건데요. 이 3가지가 모두 캔들스틱 3개, 즉 3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죠. 다음 분기에 큰 캔들이 나올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약간 불안한 느낌도 있습니다. 만약 큰 캔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미 옵션 풀 쪽에서 리스크 해지를 해두었고 숏 포지션 쪽에서도 소규모로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략으로는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엇 파동 쪽도 곧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리시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멘텀 신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바트 THB로 환산했을 때 30 기준으로 보면 데이 차트상에서는 이 저점이 깨지면 안 되고 여전히 이전 저점인 30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 저는 304 근처로 포지션을 옮길 생각입니다. 사실 롱 포지션을 잡으려면 이 구간에서 숏도 같이 잡아야 하는데 어제 캔들이 구조적으로 중요한 오프닝 캔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데이 차트에서는 힘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이 지점을 기준으로 포지션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쪽을 보면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내용도 여전히 플러스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쪽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하락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포레페드 쪽에서는 약 27일 후에 금리 조정이 있을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금리를 동결하고 있고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만약 금리 변동이 있다면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 측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측에서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업데이트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내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으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포트폴리오 쪽이 최근 며칠 사이에 많이 좋아졌거든요. 1, 2일 사이에 꽤 괜찮게 반등해서 원래는 약 20, 15% 정도 손실이었는데 지금은 약 10% 정도로 줄었고 어떤 포트폴리오는 한 자릿수인 7%까지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시티 파트에서는요. 지금 셀러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가격의 비트코인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각자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는 뜻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저축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하려면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나눠서 저축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이해가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4,0달러부터 시작해서 계속 DCA 정기적 분할 매수를 해왔어요. 어떤 사람은 8, 0달러, 어떤 사람은 50, 0달러, 또 어떤 사람은 100, 0달러에 시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늦은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축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이분이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비트코인을 add the price, then reserve라고 하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초창기부터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저축을 시작하는 게 늦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매일 DCA 정기적 분할 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트레이딩 파트에서는 트레이딩은 완전히 다른 요소로 봐야 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트레이딩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트레이딩을 통해 큰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해지하거나 메인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제가 봤을 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림 3을 보면 다이버전스가 섞여 있는 게 보이시죠? 즉 RSI가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권의 캔들 역시 아주 작은 캔들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앵걸핑 패턴이나 다른 위험 신호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험을 들어두고 숏 포지션 쪽으로 다시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숏 포지션에 집중한 지는 한두 달 정도 됐어요. 이런 캔들들을 보고 나서 숏 포지션을 잡았고 또 이렇게 숏 포지션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롱 포지션도 조금 들어갔지만 아주 소량이었습니다. 여기서는 HL에서 1% 손실을 받고 어제는 HR에서 약 1.5% 정도 손실을 받습니다. 시장 가격 프라이싱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107 근처에서 포지션을 열었고 109 조금 넘는 구간에서 일부 청산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매매를 했냐고요? 그리고 왜 숏 포지션에 집중했냐고요? 그 이유는 큰 그림에서 약세 신호가 보였기 때문이고 세부적으로도 데일리 차트가 마감될 때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걸 봤거든요. RSI가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숏 포지션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고 4시간 차트에서도 마찬가지 신호가 나왔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숏 포지션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숏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해야 했어요. 왜냐면 제 트레이딩 조건에 따라 마치 트레이딩 바이블을 써놓은 것처럼 이런 시기에는 이런 신호가 나오면 반드시 매매를 해야 한다고 정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제 트레이딩을 백테스트 해봤을 때 이런 조건에서의 승률이 꽤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신호가 나오면 매매를 반복해야 해요. 트렌드가 깨지거나 예를 들어 75처럼 확실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요. 제 포지션에서는 숏 SE를 전혀 잡지 않았어요. 제 전략은 이 구간에서 롱L을 계속 잡는 거였죠. 롱을 연속으로 잡아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방향을 잘못 봤지만 이 부분은 최근에 상승한 구간이에요. 75 이후로 강하게 올라왔고 그 상승을 따라가며 롱을 계속 추가해 대략 100이나 98 근처에서 포지션을 정리했죠. 농담 삼아 말하자면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 기억나시죠? 그때 포지션은 무조건 롱만 잡아야 했어요. 마치 여자친구에게 자랑하듯이요. 이 구간의 포지션은 무조건 숏만 잡아야 했고 여기서도 무조건 숏, 여기서도 무조건 숏이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다시 롱을 잡고 싶긴 했거든요. 하지만 롱을 잡으려면 조건이 맞아야 하니까 먼저 조건에 맞는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실리콘은 예전처럼 3개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아직 적어놓지 않은 또 다른 시나리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러닝 플랫으로 조정되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케이스에서 친구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1, 2, 3, 4, 5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기서는 BC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BC처럼 움직이려면 다이버전스가 섞여서 저도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계속 고민했죠. 어떻게 해야 하지? 다시 S로 돌아가자.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베어와 하이로 가는 거야. 만약에 네가 12형을 돌파하면 그때는 그냥 인정하고 위쪽을 다시 보러 가면 돼. 이런 느낌이야. 왜냐면 나는 이미 스팟을 들고 있잖아. 나는 자금을 여러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니까 이미 스팟을 들고 있고 S 부분은 스캘핑 트레이딩을 하면서 체크하는 용도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친구들도 자금을 여러 포트폴리오로 나눠서 관리했으면 해.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좋겠어. 저축용, 보험용, 스팟 매수용 등등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돼. 그게 더 좋아요. 이번에는 B파에서 C파로 올라가는 쪽을 보면 여기에는 5개의 파동이 있어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정 구간이 바로 그 파동 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이 파동처럼 보이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파동이 너무 작아요. 좀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이 구간이 아직 저항선 근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직 돌파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롱 포지션을 잡으려면 여기 이 지점을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어요. 바로 105인데 이 자리는 절대 깨지면 안 돼요. 만약 횡보하면서 105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롱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 2일 정도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숏 포지션을 먼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차트를 봅시다.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잘 붙어 있는데 130을 돌파하면 안 되고 하단에서는 7573을 깨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빨간색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꽤 괜찮아 보여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상승이 마무리되는 구간을 보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저 역시 이런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어렵습니다. 매수 매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는 이미 포지션을 잡아놓은 상태라 추가로 롱을 더 잡고 싶지 않거든요. 이미 진입한 자리가 있으니까요. 만약 이게 위로 올라가서 데이 차트 3개월 차트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롱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아래로 크게 밀리면 정말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롱을 잡으면 보통 큰 물량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70 부근에서 롱을 크게 잡고 80 하부터 계좌가 새 고점을 찍었던 때처럼요. 그래서 지금은 롱을 추가로 잡지 않는 게 좋겠고 타이밍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정말 위험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 지켜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들어보면 만약 오파가 끝나고 하락한다면 이건 수렴이 끝나고 강하게 이탈하는 엔딩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슈퍼블리시 강세장 시나리오로 본다면 그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슈퍼블리시가 되려면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야 해요. 예를 들어 1120 같은 구간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하고 사실상 먼저 신고가를 돌파한 뒤에 120도 강하게 돌파해야 합니다. 만약 이 돌파가 나오면 그 다음 상승폭도 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15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듯이 강하게 올라가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올라가야만 1번, 2번 시나리오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스팟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겁게 롱 포지션을 잡는 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이미 꽤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요. 이해하시죠? 왜 무겁게 들어가는 게 조금 위험하냐면 약간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롱 포지션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롱을 잡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105 근처에 스탑로스를 두는 게 좋아요. 지금 롱 포지션을 잡는 분들은 105를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정해가야 합니다. 횡보 구간을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트레이딩 비중을 약간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꽤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약이 10% 정도는 새로운 고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새로운 고점을 만든다면 그 부분은 받아들이고 숏 포지션은 잠시 보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0% 정도는 이 구간에서 약간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비중을 조금 줄였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10파의 마지막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주목해야 할 지지선은 105입니다. 이 105가 진짜로 이탈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는 40% 정도 비중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노란색 시나리오가 나오길 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와 함께 시도해보고 싶었고 105에서 스노우볼 전략을 쓰고 브레이크를 걸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박스권이 꽤 좁아져서 가짜 신호에 휘둘리며 매매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은 횡보장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저도 그렇게 능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트렌드라인 관점에서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빨간색 트렌드라인이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가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지금은 아직 그 위에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안착하려면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서 위쪽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 위에 올라서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구간이 꽤 중요한 저항선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가격이 눌려서 횡보하다가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하단 박스권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박스권이 꽤 좁아졌습니다. 이제 AMC, MC, 로열, FLR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한 번쯤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락세가 멈추고 수요 구간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이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총 3번, 4번 정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새로운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이죠. 각자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MC 쪽에 페이크 무브를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참고용으로 활용하곤 합니다. 시야를 넓히거나 TP 이익 실현 설정할 때 참고하는 정도죠. 지금은 3가지 레벨에서 진입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금, 골드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금은 아직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1대1 1-to-1 구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좀 더 명확하게 움직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위쪽으로 간다면 또 포지션을 잡을 거고, 아래쪽으로 간다면 롱, L 포지션을 잡을 생각입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차트 상황도 꽤나 불확실해 보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가격이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농담 삼아 한번 숏 포지션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숏 포지션이 잘 들어가면 이번에는 꽤 멀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지 캔들이나 횡보 신호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금골 쪽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제 트레이딩 관점을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디스코드 방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더리움 애트 파트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숏 S 포지션을 추가로 진입했고 위쪽에 스탑 로스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번 포지션은 B파가 형성된 후 C파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동의 구조가 꽤나 균형 잡혀 있다고 생각해요. A파도 B파도 꽤나 비율이 맞는 편이고 이제 C파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번에는 꽤 큰 규모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에버리지 평균 진입가는 이 구간 근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지션을 추가로 진입하면서 약간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겟은 웨비 구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 구간을 돌파한 뒤 아래쪽 L 구간에서 한 번 더 플레이합니다. 이 아래쪽에서는 SE를 하지 않죠? L만 플레이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존을 플레이해야 하고 L 존을 플레이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만약 이 존에서 S를 하면 이 세트의 급등을 만나 힘들어집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이쪽 L을 플레이한다면 이 존에서 L을 플레이한다면 이 세트의 규칙을 만나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L을 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 구간은 반드시 S를 이번에는 다우존스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아니 DSY를 보면 달러는 아래쪽 존에 위치해 있고 꽤나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가 쪽은 급등했다가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꽤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탈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유가와 다우존스 쪽에서는 올타임 하이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쪽은 이미 돌파를 했고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리를 잘 지키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선 BC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웃코어 등 다른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예를 들어 위프 같은 것들이 있죠. 뉴로였나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뉴로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위프, 뉴로 맞죠? 뉴로는 사실 다루기 힘들고 피곤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뉴로는 꽤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OP 같은 것도 있죠. 지금 매수 구간에 진입했냐고 물으신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종목은 아직 횡보 중이라고 봅니다. 어사인도 아직 주입되고 있고요. 한 번 더 기다렸다가 더 좋은 타이밍에 진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왜냐하면 하락 추세 쪽에서도 아직 뚜렷한 돌파가 없었거든요. 여전히 고점을 누르면서 비트코인도 아직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이 지금 정말 박스권에서 꽉 조여 있어요. 이렇게 좁은 구간에서 매매하면 어제처럼 갑자기 스윙이 나오면 당황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매매 구간을 더 넓게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예 넓게 잡고 있어요. 넓다고 해도 3% 정도라서 아주 넓은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전 수익에서 일부 마진을 떼서 이번 매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영상의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체 시장 상황도 계속해서 친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 페이크를 주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이드웨이 매매 잘하는 분들은 이 구간 좋아할 것 같아요. 가격 오르락내리락 하면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이죠. 저처럼 트렌드 매매하는 사람들은 조금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부 포지션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박스권 너무 좁으니까요. 방향 확실해지면 그때 진입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체크만 하며 트레이딩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디스코드에서 시장 상황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여러 체크 방법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에 이어지는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리즈로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저희 채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크립토커런시 관련 콘텐츠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테스티어 마켓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